프로덕트 기획 및 관리의 세 번째 강의에 해당되는 애자일 문화입니다. 제품을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기획할 시 애자일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진행하는데 전통적인 개발 방식과 애자일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개발에 해당되는 부분은 작업은 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대부분 작업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자에 의해서 작업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자일 개발이라는 부분 자체는 팀의 작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이 고객도 참여하고 책임감과 자율성, 자기조직과 자기관리, 직위와 역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팀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또한 품질도 모든 팀원이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이 애자일 개발이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도출되어 있죠. 한번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모든 고객의 경험 지점에서 고객을 효과적으로 사로잡기 위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국내라든가 북외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점차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6초마다 서비스가 배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장 기술 변화에 더 스피드하게 대응되는 소프트웨어 애자일틱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에서 30차례 새로운 기능을 적용합니다. 카카오는 분기마다 두세 개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 대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의 기업 문화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SKT 같은 경우는 티벨리, 삼성은 C랩, LG는 퓨처 챌린저, 롯데는 벤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ICT 컴퍼니의 핵심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고객이 효과적으로 사로잡기 위해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민첩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문화는 고객 가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고객에게 우선순위 높은 제품을 빠르게 납기에 하는 가치 중심의 개발 문화입니다. 팀원들은 스스로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과 학습을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성장합니다. 팀은 자율관리 기반으로 운영되며 업무 몰입을 위해 장애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제거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해고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팀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갑니다. 이처럼 자율성, 지속성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가 바로 애자일 문화입니다. 네, 그러면 애자일 정의와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작은 목표를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거, 또 진행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해서 계획을 조절,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비즈니스 목표가 변경되는 것과 개발팀이 민첩하게 대응하여 완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애자일의 정의면서 원칙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기민한, 밀접한, 빠르고 낭비 없이 만드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팀원 간의 고도의 협업을 통하여 짧은 개발 주기로 제품을 신속하게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일반적으로 애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바일 원칙에는 네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라이프 사이클, 업무 완결팀 구성, 자동화 기반의 시스템, 협업 및 개선 문화. 자, 그러면은 반복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제품 지속적인 인도, 고객의 요구사항 변경을 수용할 수가 있다. 또 지속적인 개발과 일정한 보폭을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이 반복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업무 완성팀의 구성은 서비스 단위팀, 또 다기능 수행팀, 업무 전문가와 개발팀 함께 작업한다라는 부분, 또한 팀 장애 요소 제거를 지원해 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업무 완결팀 구성이 되겠고, 또한 반복적 일상적인 일을 자동화시키는 부분, 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 또 좋은 설계, 지속적인 통합 및 리스크 최소화, 작동하는 제품, MVP처럼 눈으로 보이는 제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반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또한 자율적인 팀이며 협업 공유, 개인의 성장, 팀에 맞는 프로세스, 얼굴 보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것, 정기적인 해고와 개선을 하는 이런 협업과 개선의 문화, 이런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애자일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부분 자체를 해고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좋았던 점, 개선할 점을 작성을 해서 좋았던 사항을 작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작성을 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우선 개선 필요한 항목을 선정을 해서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 사항을 체킹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해결 방안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스크럼팀 외부에 대한 인력도 참여 가능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개선 필요 항목을 팔로우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접근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해서 총 9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전체적인 일감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리지 플래닝 단계가 있고 이 릴리지 플래지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주기를 2주에서 4주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게 스프린트 플래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린트 플래닝 안에서는 해당되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팅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스프린트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스프린트 리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리뷰를 하면서 우리의 해당되는 개선사항, 해야 될 부분,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을 개선할 부분을 하는 스프린트 해고 단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에 보면은 프로덕트의 로드맵 1단계에 해당되는 부분, 2단계에 해당되는 부분,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의 일감을 순서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2번 스프린트 계획을 할 때는 1단계에 해당되는 주차 탐색, 예약, 결제를 스프린트에 정의를 해준 다음 이 부분 자체를 상세하게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감을 상세한 작업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N차로 만들어서 릴리지 1단계의 목표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처럼 해당되는 것을 매 스프린트마다 주기하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애자일의 프로세스의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애자일 문화에 대한 변화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팀 분위기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고 또 혼자 일하는 거에서 토론과 협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호 간의 경쟁에서 협력 체제로 바뀐다. 팀 구성과 경영진, 고객이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고 또한 프로젝트 구성 안에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간의 신뢰와 용기가 이루어지면서 애자일 문화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애자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애자일이 뭔가요? 개발 방법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자일은요 사실은 철학 그런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듯 일하는 방식을 바뀌는 개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요? 도대체 사상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가 시장, 기술 변화에 대한 스피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나 방법론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구성원들이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낼 때 가능한 거죠.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기반이 되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만으로 일을 할 순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어려워요. 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은 자동화해 실수를 없애고 개발자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집중하자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어 문제가 크게 되는 일을 작은 일부터 처리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진행 사항은 자동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 적시에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요. 또한 팀원들은 자주 쉽게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여 팀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은 성장을 이루자는 겁니다. 아, 조금은 알겠어요. 그렇게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면 결국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네. 고객 시장에서는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더 빨리 제공하고 개발팀은 더 즐겁고 일하면서 조금씩 프로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애자일만 적용하면 우리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하겠네요. 정답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물론 애자일 사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기법, 프랙티스들을 적용해 보면 훨씬 낫긴 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 스스로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죠? 네, 우리가 콘텐츠 기획, 프로덕트 관리, 애자일 문화 이 세 개에 대한 부분을 1강, 2강, 3강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기획에 해당되는 PMF에 해당되는 부분은 첫 번째 아이디어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죠. 도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 자체를 시장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을 검증하기 전에는 모델도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나서 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해당되는 1번, 2번, 3번 단계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이 디스커버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 디스커버 단계 때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가 이전의 콘텐츠 기법에 해당되는 고객 분석, 사용자 분석, 자사 분석, 이런 3C 분석, 4P 분석, 내부적으로 수압 분석,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서 이 디스커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디벨로먼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벨로먼트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은 제품을 개발을 하고 고객을 유치를 하고 또 제품을 분석하고 이 단계가 3번, 4번, 5번 다시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 단계인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번에서 7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당되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MF 런칭이 이루어지는 이런 콘텐츠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수반을 해서 프로덕트 관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관리 쪽에 해당되는 디지털 기획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총 7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면서 사용자의 니즈를 분석을 하게 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하게 되는 거고 그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하게 되면은 범위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범위를 정의하게 되면은 일정을 정의하게 되죠. 일정을 정의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환경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콘텐츠에 해당되는 부분이 환경에 맞는 부분,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같이 미투가 돼야 되겠죠. 이 해당되는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 다음에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화면 설계서, IA, 스토리보드, 내비게이션 이런 현상을 만들면서 해당되는 고객과 리뷰에서 산출물의 퀄리티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되는 사용자 니즈에 해당되는 문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구현 단계가 있습니다. 구현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콘텐츠 기획에 해당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소스가 나타나든 아니면은 UI가 형성되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그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테스팅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테스팅을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 자체는 개발에 의한 시각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시각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 사용성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나름대로 가이드라든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완료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해당되는 부분 자체를 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형성되는 유지를 하면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해당되는 개선 포인트가 나온 부분 자체는 사후 관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기획과 프로덕트의 관리에 해당되는 단계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해당되는 부분을 애자일 문화라는 애자일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애자일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면서 초기에 해당되는 릴리즈 단계가 형성되고, 릴리즈 단계가 형성되면은 해당되는 들을 스프린트 주기를 설정을 해서 릴리즈에 일어났던 일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스프린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품의 완성을 할 수 있는 MVP,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트가 생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주기를 설정을 해서 릴리즈 1단계에 완성할 수 있는 스프린트 주기를 만들고 나서 그 스프린트 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분석, 설계, 개발, 테스팅 이런 부분 자체를 하나의 스프린트 주기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스프린트 주기에서 이루어졌던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리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리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해당되는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문화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프로젝트 주기에서 일어나면서 나왔던 도움받고 싶었던 부분, 아니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서로 간에 해고를 하는 겁니다. 해고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라는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게 애자일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콘텐츠 기획이라든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접근하면서 해당되는 제품을 런칭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